어제 DM 보냈어요, 에메일에서. 진짜? 너가? 답장 왔어요? 안 왔죠? 적극적이다. 뭐라고 한국어로 보냈어요? 영어 하잖아. 근데 에밀슨 스토리 공유 되게 많이 하는데. DM만 보냈습니다. 한번 보내봤어요. 근데 파란 딱지 있으니까 보고서 스토리 공유해서 아, 민선이 한국의 이제 강민선이 이렇게 나를 그렇지, 이렇게- 코리안 콱. 코리안 콱. Who is 민선 곽? 두유노 곽. 두유노 콱. 나는 곽튜브 알아요. 광민선도 알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양과이잖아,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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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안 제가 왔죠? 딱 이렇게 네 단어 보냈어요. My Lord, The Goat.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처럼 6명이 꽉 차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너무 오랜만이고 일단 몸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니 저도 그날 되게 연락을 한 날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좀 살짝 미열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가장 친한 분이 접근을 많이 하신 분이 돼갖고 걱정을 했는데 그냥 그러고 딱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양성이었잖아요. 네, 그분 그쵸? 양성이었어요. 엄청 근데 걱정했죠. 나 없이 곽정순이 과연 잘 될까.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웃겨.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설레발 찼네요. 일단 다행히 이제 건강하시니까 다행이고, 저랑 이제 덕현이는 그래도 뭐 최근에 코로나를 걸려서 한동안 또 안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뭐 형철이나 이수나 민선이나 누나도 뭐 여전히 감염성 있으니까 계속 조심해야 돼요. 재유행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장염도 엄청나게 좀 이렇게 유행이 노로도 있고 뭐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건 아기 엄마가 제일 잘한다고. 그래. 왜냐면 우리 애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질병에 대한 노출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요즘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장염이랑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시면서 화이팅 하세요. 민선이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죠? 장염을 막 극복하고 왔는데 아. 제가 한방의 삶을 오늘 좀 가져가려고요, 집에. 이거 그냥 한 포씩만 예. 먹었는데 예. 안 들겠어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광고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난 이거 예상도 이게 못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전문가야, 전문가. 저도 지금 그 장이 원래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원래 마르고 살 안 찌는 사람들이 좀 그런 편인데 저도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방송인들이 그렇게 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성 장염도 많아요. 그죠, 불규칙적이야. 스트레스는 많지만 이제 화면에서 저희는 이제 늘 밝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오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옷도 어둡고. 네. 오늘 이제. 검은색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한 업무량이 지금 시달린 바람에. 예. 뭐 저희 다 못 자고 일하는 아니, 것도 이거 먹고 힘내세요. 극복해야죠, 한방의 삶. 먹을 때마다 인삼 냄새나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한방의 삶.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산균은 여기 들어있는 숫자보다 얼마나 이제 보장이 되느냐, 장까지 살아가느냐, 한방의 삶 최고입니다. 100억 말이죠. 저희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새싹 인삼 유산균, 내 몸을 지키는 유산균이라고 하고요. 한 포에 제가 뭐 직접 세본 건 아닙니다. 100억의 보장균. 보장되는 것만 100억. 10포면 패패네요. 천원. 네. 이거 10개면은 페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야, 하나면 네. 걱정 끝, 10개여도 걱정 끝. 하루 한 포 드시면 되겠고요. 인삼 성분 그리고 유산균, 비타민, 아연까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 이 유산균과 장 건강은 남녀노소 이게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가족, 부모님 그리고 이제 뭐 은사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기에는 너무 딱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진짜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근데. 장염 극복하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이거를. 극복기. 진작 먹었어야겠는데. 사람 아쉽다. 화장실에 잘 가야 돼. 유튜브 가건 좀 아니지 않아? 화장실에 몇 번 들어가는지 화장실 앞에다가 설치하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누나 유튜브 봐요? 최근에 유튜브 보는 거 뭐 있으세요? 저 요즘에 유튜브 그거 봐요. 육아 유튜브. 육아 유튜브. 많이 보죠. 육아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아 그쵸.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응가를 얼마나 했느냐. 되게 중요한. 똥님 그만하면 안 돼요. 아까 장면부터 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근데 광고가 한 4회차 정도 진행이 됐죠. 왜냐면 이게 4회차니까요. 사실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진행이 그러네요. 사회를 했기 때문에. 맞아. 광고가 진행되고 진짜로 곽정순 보고 구매했다는 후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저희 한번 축하할 또 일이다. 있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남성분들은 유산균 그냥 마시고 먹고 이제 엄마가 챙겨주면 그냥 먹거든요. 근데 아까 민선이도 그렇고 이수나 순주 누나도 맛있다고 하니까 이거 믿고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계속 여기에 이제 곽정순 보고 사셨다고 이제 해주셔야지. 저희가 광고를 더 받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곽정순의 시선이라고 해가지고 맨유가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물론 경기 막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승리를 거두면서 또 공교롭게도 이제 맨시티랑 아스날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술랑님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경기 결과를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좀 킹받아요. 왜냐하면 원래 막 사람들이 맨유 밑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는 막 절실해서 어떻게 막 이러다가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렇다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맨유 팬인 우리 술랑님께서는 뭐 리그컵도 있고 지금 리그컵은 결승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로파리그 이제 좀 있으면 치르고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 리그는 뭐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우승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는 상황인데 우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리그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음. 내가 리그컵은 자기가 이길 것 같대. 아, 우승할 것 네, 같다. 우승할 것 것이다. 같아. 그리고 그러면 더블을 생각해? 떠봤어요. 그러니까 더블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러면 뭐야? 그랬더니 FA컵이야? 아니면 유로파야? 뭐야? 이랬는데 아직은 모르겠다고. 16강 유로파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이게 상대가 바르셀로나라서 예. 근데 우승 하나 하면 진짜 쭉 흐름 탈 것 같아요. 이번에 우승하면 6년 만에 우승이네. 네, 전형적인 이제 사망 플래그거든요. 떠오른다.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순간 망쳐요. 근데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편이 좀 설레발이 좀 많은 스타일. 그래요? 평소에 이런 실생활에서도 원래도. 설레발이 좀 있어요? 어떤 설레발이 있나요? 되게 그런 스타일. 저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보자마자? 근데 내가 그거 이러네요. 맞네. 설레발이 근데 그게 참 설레발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내가 그 설레발이 그 사람이 꿈을 꾸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최근에 꿈꾼 것 중에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니,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죠. 어떤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로또 되는 꿈, 뭐 이런 거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돼지머리 나왔었는데. 꿈에서요? 네, 그날 로또 샀어요. 하나도 안 맞던데. 다른 게 잘 됐겠지. 다른 게 여자는 잘 잘 됐나? 뭐 이렇게 잘 뭐 이루어졌다. 왜 저를 2번 죽이세요? 죄송합니다. 왜 아시면서 그러세요? 우리 중에 그 이런 날만 또 그럴 얘기로 수도 끝내야지. 있잖아요. 연락이 네. 잘 됐다던가. 그래서 꼬리가 희망이 올라가면서 갔다던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걸 올라가면서. 최근에 꿈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을 꿨는데? 없어요. 아예 꿈을 꾼 것도 없고 희망했던 거. 희망했던 모르겠어요. 그냥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있어요. 일단 미선이는 피곤해. 저 있어요. 뭐죠? 저 에메르송. 에메르송 잘한 거. 진짜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토트넘 경기 보고 잠들었는데 에메르송이 꿈에 나왔다고? 꿈에서 토트넘이 완전 대승하는 꿈을 꿨어요. 에메르송이 잘하고. 왜냐면 정확히 말하면 경기 끝나고가 아니라 곽정순하고 돌아간 날 왜냐면 제가 막 에메르송 욕하고 가서 그런가 꿈에 나왔었는데 마크야. 에merson 뭐라고 했어요 꿈에서? 아니 근데 되게 잘했어요. 아. 막 선수들이 골도 많이 넣고 무슨 말은 안 하고. 말은 안 했어요. 아쉽네. 예지몽인가? 어제 DM 보냈어요 에메르송한테. 진짜? 답장 왔어요? 안 왔죠. 적극적이다. 뭐라고 한국어로 보냈어요? 영어 보냈어요. 하잖아요. 근데 에메르송 아, 스토리 공유 되게 많이 하는데. DM만 보냈습니다. 한번 보내봤어요. 근데 파란 딱지 있으니까 보고서 스토리 공유해서 민선이 한국의 이제 강민선이 이렇게 나를 그렇지, 이렇게- 코리안 콱. 코리안 콱. 보이스 민선 콱. 민선 콱 하면 또 이제 팬분들이 강민선이 누군지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또 그럼 이제 광민선 두유노 클럽 입성하는 거라고. 두유노 곽. 두유노 콱. 나는 곽튜브 알아요. 광민선도 알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양과학이잖아요, 양과학. 그렇죠. 양과. 양과. 양과학. 그 이전에 이제 제일 유명했었는데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편집이 되겠죠. 피처리가 되거나 하겠죠. 예. 저는 진짜 이거 내가 너무 간절하게 바랬는데 현실에서 그걸 봤습니다. 뭐요? 저 황희찬 골 넣었을 때 아. 현장 가서 꿈에서 꿨었어요? 아니 그냥 거기서 내가 엄청 기도를 했거든. 제발 저도 기도했는데. 16강 갔으면 좋겠다. 제발. 근데 너무 이번 월드컵. 이번 그 자책골인 줄 아, 알았구나. 그 울버햄튼 얘기인 줄 알았어. 예. 최근에 있는 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16강은 최근이죠. 간절히 꿈꿨는데 이루어졌어. 뭐 최근에, 모두가 꿈은 최근에. 이루어지잖아요. 국민의 염원.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시니까. 아니 누가 보면 본인 혼자 기도해가지고 본인이 이루는 줄 알고 제가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침을 뱉고 그러세요? 한 방에 3이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유산균 그냥 100마리 정도 태어났어. 30마리 유산균 나왔다. 30억마리씩 이거 튀어나왔단 말이야. 네네네. 제가 뭐 우리끼리 있는 방송이었으면 뭐 할타라도 먹었을 텐데 네, 그건 안 되니까요. 네. 사실 터나 감독이 부임 첫 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우승을 차지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우승을 차지한다면 맨유팬 입장에서는 어떤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완전 좋겠죠. 사실 진짜 꿈을 이루어진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순양이는 항상 그래요. 뭐 맨유의 포인트가 뭐야? 맨유의 키 포인트가 뭔 것 같아 이번 시즌 무조건 터나라 그래요. 그냥 포인트 자체가? 왜냐하면 임대도 지금 잘 내려왔죠. 그리고 원래 영입도 잘했죠. 거기다 기존에 있는 선수 다시 살아나죠.
거기다가 지금 카세미로가 지금 경고 받아가지고 그게 문제기는 한데 퇴장이죠? 네. 퇴장이죠. 퇴장 받아갖고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호날두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터나는 되는 건 돼, 안 되는 건 안 돼. 그리고 전력 보강도 잘하고 거기다가 전술도 잘 짜. 그리고 선수들한테 자율성도 줘. 어느 정도. 그런 뭔가 굉장한 학교 선생님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맨유 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터나 지금 완전 맹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완전 감독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맨유를 엄청 봤거든요. 왜냐면 일단 시즌 초에 맨유 왜 이래 걱정했었는데 사실 그 호날두 사라지고 터나우가 뭔가 약간 좀 요즘 떡상한 느낌?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막 맨유가 지지난 경기 때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좀 그래왔으니까 사실 지난 방송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맨유 아주 짧게 막 와 레시포드 미쳤다, 카세미르 미쳤다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속으로 그래도 에릭센 정도는 백업 필요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뭔가 이번에도 굉장히 자비쳐? 오늘 데리고 온 건? 네, 그러니까 되게 잘한 거예요. 프레드 프레도 이번에 잘했어요. 요즘에 프레드 요즘 맞아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엔 진짜 그래 토트넘 걱정이나 해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토트넘이랑 확실하게 그럴 것 맨유가 같아. 어째 순위가 약간 좀 맞닿아 있는 그래. 그 그죠? 포지션이랑 3, 4, 5위에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맨유. 선수 한 명씩 꼽는다면 이수는 맨유에서 감도 뭐 터너 대단한 거 있습니다만 이 선수의 각성이 좀 컸다. 레시포드. 레시포드랑 사카랑 바꾸자 바꾸자. 안 바꾸죠. 그렇군요. 왜 남의 뉴스 데려와서 뭐예요? 네. 제발 사카 레시포드랑 재계약 좀 했으면 좋겠어. 사카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제발 재계약 좀 제발. DM 보내세요 사카한테도. 그래. 아니, 민선이의 기운을 받았으면 그래. 좋겠다. 파란색 느낌도 아니 영어로 좀 있고. 해주세요. 사카 어. 방송 보고 있으면 그 알아들어야 돼. 아 사카가 내 거에 댓글 달았죠. 맞아. 맞아. 야 그러면은 바로 좀 게시물에 댓글 들어주겠네. 달았어요. 에메르송은 댓글 안 달았죠? 자랑이에요. 답이 안 제가 왔죠? 딱 이렇게 네 단어 보냈어요. My Lord, the Goat. DM으로 너무 어제 흥분해가지고 팔로우도 안 하면서 DM 보냈어요. 귀엽다. 팔로우 해야지 이제 또 에메르송이 내가 누르면 마팔이네 이거에 네, 대해서 팔로우 해야 하는 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까지 잘하면 팔로우 할게요. 야 진짜 대단하다. 광민선의 팔로우를 받는 그니까. 에메르슨. 그러니까. 에메르슨 동기부여 생겼다. 대한민국의 양과. 매기는 거 같은데? 진짜 매긴다 진짜. 너무 매기네. 레시포드랑 아스날 선수 만약에 바꾼다면 저요? 바꾼다면은 근데 좀 그 친구 갔어요. 제가 굉장히 어느 포지션 불문 바꾸고 싶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호날두요? 로콩가. 로콩가 임대 갔죠. 양심 개운해. 그래도 그래 준하는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자유잖아 자유. 그러니까 로콩가 어때서? 로콩가 귀한 자식이에요. 저번 방송 때 로콩가 욕 개 많이 했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물어보시니까. 네, 에릭센 백업을 로콩가로. 이수남이니까. 네. 자 레시포드 말고 한 명씩 더 얘기해 주신다면 누구 있어요? 카세미로죠. 무조건. 카세미로. 무조건 카세미로. 그래서 지금 순라이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후의 세 경기를 카세미로 어떻게 퇴장당하고 해야 맞네. 되는지. 근데 그래도 거기다가 그 퇴장 이후에 또 징계가 지금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폭력적인 행동이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걱정한데 그나마 좀 만나는 팀이 리즈하고 레스터인가? 맞아요. 레스터죠. 좀 낫다. 그 대신 이거 잘 버텨줘야 된다. 자비차 잘 버텨줘야 되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토트넘 팬인 민선이가 봤을 때 맨유 이 선수 좀 탐난다. 카세미로랑 뭐 레시포드 있겠습니다만 그 둘 빼고 하나 더 간다면 있나요? 근데 선수들이 제가 느꼈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레시포드에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하지만 대체로 약간 다들 각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감독이 선수들한테 뭔가 자율성을 준다는 거? 바꿔 말하면 선수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게 좀 너무 느껴졌고 그러니까 저는 한 명 꼽기는 어려운데 그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그 프레드가 막 앞으로 가면서 루크쇼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전체적으로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루크쇼도 원래는 좀 폼이 떨어졌는데 선수들 같이 영입을 하면서 경쟁 상대가 생기면서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확실하게 좀 그리고 프레드도 되게 못했잖아요. 근데 인상 깊은 이렇게 맨유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선수 누구지 막 이렇게 할 만큼 인상 깊은 모습들을 자꾸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선수들이 각성하고 있는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안토니가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들인 돈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 오른쪽이 잘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 맞아요, 모습이라서 근데 그 자리 선수들이 비싼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닌가요? 그치 감독도 오른쪽 비싸고. 하피냐도 맞아요. 요즘에 선수들은 근데 대체로 좀 비싼 편이죠. 그래도 뭐 안토니는 흔히 말해서 돈값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래 팀이 다 잘 나가고 있고 레시포드랑 카세미로 뭐 프레드, 루크쇼
뭐 사실 맨유 선수 요즘에는 진짜 가장 못한 선수들이 잘해요. 없어요. 밸런스가 다 좋아진 거 같아요. 맥과이어랑 린델레프 나왔을 때도 가끔 나왔을 때도 솔직히 잘해. 정글 괜찮아. 리산드로가 너무 아, 많이 리산드로 맞아요. 잘하고. 네, 아르헨티나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대야도 리산드로 너무 잘 데려갔죠. 네. 그리고 대야도. 제일 잘해. 좋은 게 라인이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토트넘 처음 왔을 때 얘기했을 때는 그 얘기 우리 시즌 1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라인이 아직 안 맞는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넓게 쓰면서 간격이 맞아버리니까 그거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확실하게 좀 맨유가 자리를 잡았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카세미루가 결정한 3경기에서 진짜 승리를 잘 쓸어 담는다면 문제 없이 맨유는 계속 좀 순항을 하면서 유로파리그까지 잘 치를 것 같고, 자 이제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징크스는 있긴 했죠. 토트넘이 워낙 홈에서 맨시티를 잘 잡았고 최근 리그 2경기 제외하고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실점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잘했었는데, 광민선이 봤을 때 이 경기를 잡는 데 있어서 잡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일단?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민서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 이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스날이 그 전에 이미 맨시티를- 에버튼한테 잡혔을 때였고. 자칫하다가 2점 차 될 뻔했거든요. 그렇지. 물론 경기 수 차이가 있지만 떨렸습니까 그때? 당연히 긴장됐죠. 너무 긴장됐고 그 맨유에서 역전승했을 때는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에버튼 경기는 질 것 같았어요. 저도 솔직히. 중계하면서 이거 나가리다. 못 이긴다 이거. 아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2점차 생각을 하면서 토트넘이랑 맨시티 경기 봤어? 실제로? 근데 네, 봤는데 토트넘이 맨시티를 잘 잡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밀어내리는 이런 느낌. 약간 어둡다. 둘이 꽁트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느낌이라면 물론 맨시티가 아예 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좀 잘 수월하게 잡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것 네, 같아요. 감사하고 네, 토트넘 이렇게까지 응원해본 적이 또 있었나 싶었어요. 감사하고 그치. 고맙고 뭐 이런 느낌. 근데 사실 막 저는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대0 꾸역승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토트넘이 잘했던 것도 맞지만 마지막까지 저는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게 로메로가 드디어 퇴장이 당했잖아요. 약간 불필요했어요 사실 둘 다. 진짜로 야 시한폭탄이야. 그래 맞아. 이럴 줄 거기 시합부터 알았거든요. 많아 여기 약간. 많아요. 네. 누구 있죠? 시작부터 로메로랑 많죠. 뭐 산체스 이런 실수하는 스타일? 광민선이요? 제가 한 말 아닌데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아 나도 박민선은 시한폭탄이다. 사실 에메르스 그치. 그렇고 맞아. 나랑 뭐벤 데이비스도 좀 그렇고 약간 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걱정. 랑글레나 뭐 다이어나 그러니까 이런 약간 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경기가 끝까지 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와 마지막에 괜히 또 한 골 먹히는 거 아니야? 아 홈에서 맨시티를 못 잡네? 정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일단 케인이 EPL에서 200번째 골을 넣기도 했고 최단 경기 만에. 네, 최단 경기 만에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정말 지금 대기록을 세웠고 그런 것도 너무 그래서 좀 뿌듯했던 것 같고, 그리고 콘테가 담당 뺐잖아요. 네, 철제술이 이탈리아에 진짜. 아직 네. 있고 그래서 콘테도 없었는데 그래도 뭐 잘했던 것 같고 일단 확실히 손흥민 선수 폼이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골도 없었고 교체도 된 것도 맞지만 뭔가 그래도 지난 리그 경기들에 비해서 확실히 가벼워진 모습이었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라이트백에 새로운 이적생이 왔다더니 어떤 경쟁은 좋은 것 같아요. 좀 심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보러 오고 보여줘야니까. 있는 것 같아요. 100% 있을 것 이거 잘못하면 나 밀릴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 이제 느낌인 거죠. 도어티 나간 거 보고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해가지고 열심히 뛴 게 그런 아닐까. 성격이 있대요. 경쟁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에메르송은 그런 타입인 거지. 경쟁에 성장하는 성장하는 스타일. 경쟁을 즐기는 편입니까? 전 즐겨 놀아. 경쟁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뭐 누가 앞서 나가든 말든 전 저할 것만 하자. 어. 길고 얇고 오래가는 방송인이 되자. 이수장은? 저도 딱히 뭐 그냥 경쟁 상대야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할 때. 뭐 공부할 때 그런 것도 좀 근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냥 내가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지 사실. 있나요? 경쟁이고 원동력이죠. 진짜요? 어떤 사람을 경쟁 상대라고 산정을 하고서 이제 뭔가 일을 하고요. 항상 경쟁 상대 그렇죠. 누구예요 그럼? 지금? 바로 앞에요. 저요? 우리 8년 동안 같이 일한 동기인데 당연히 경쟁 상대지. 영철이는 이제 스포티비 아예. 1티어고 전 8티어거든요. 맨날 할 말 없을 때 이만하더라. 아니 그랬죠. 그러면은 밀감이야. 덕현이가 만약에 뭔가 본인이 안 한 뭔가를 들어갔어.
그러면은 막 이제 거기 황덕현이 갑자기 토트넘 경기 중계. 아니, 아, 그러면 그러면 일단 잠이 안 오겠지? 아니 근데 형철이는 좀 이게 맞나? 약간. 그게 네. 세요. 승부욕이 있어. 네, 그게 좀 있어요. 근데 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아, 근데 있어야 이제 돼. 그게 있어요. 그거를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문제인데 제 성격상 그건 저를 탓해요. 아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네, 거구나 오히려. 그냥. 게임할 때 상대 말고는 막 딱히 크게 그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근데 분은요? 좋은 방향. 난 완전 나 자신하고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누나 예체능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쟁 상대라는 엄청 잘 것들이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면은 진짜 멘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자신하고 정순주를 이겨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의무기 이겼나요? 100개 하면은 막 다시 막 150개 막 하고 이런 스타일. 근데 별로 남 신경 안 쓴 스타일이에요. 근데 순랑이는 완전 신경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쪽은 대치동 퀴즈예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경쟁이 막 누나 일타 스캔들 봐요 요즘에? 재밌어요? 아 안 보는구나. 아 이걸 봐야지 얘기가 통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군요. 그래서 사주를 나 어릴 그러니까 안 보는데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경쟁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승리를 한다 이런 게 있대요. 뭐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경쟁이 있는 쪽에 가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완전 반대네 누나. 에메레송도 막 그런 거지. 내가 아까 말한 루크쇼도 맞네. 그런 거고. 경쟁이 없을 때도 잘했으면 참 에메르송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경쟁 안 했어. 너는 다 했어 없어 진짜. 우리가 에메르송을 몰랐던 걸 수도 있으니까. 경쟁 어떤가요? 즐기나요? 저는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 뭐 아나운서 지망할 때는 무조건 그게 한 자리니까. 아, 내가 쟤보다 이 잘해야겠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맞아, 사람이 한 그렇지. 명이니까 네. 이건 무조건 경쟁 사회니까 당연히 기꺼이 임하고 열심히 하는 게 맞죠. 상대방을 눌러서라도 제가 쟁취하는 게 맞는데 사실 요즘의 활동은 이제 좀 개성시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방송인으로서의 더 매력을 보여주고 나만 신경 쓰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나. 나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아나운서들 하도 경쟁을 하니까 아, 그런 세. 질문을 인터뷰에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러면 쟤는- 보통 이제 멋이 없거든요. 아니 말씀해 그거만 보세요. 편집해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꽃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 거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난 나만의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멋있긴 하네요. 난데드. 다들 썰렁해진 것 아, 같다. 멋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속으로는 이제 뭔 개소리야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경쟁은 아니 본인은 어때요 본인? 저는 경쟁을 내려놓은 지 꽤 됐죠. 저도 그러니까 아나운서 그쵸. 캐스터 쪽은 한 명 어쩔 수 뽑을 없어. 때가 좀 많고 맞아. 실제로 면접 같을 때 가서 방금 들어온 사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본인이 뭐가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맞아. 물어볼 때도 그런 있어. 질문 많이 해. 그럴 때 이게 진짜 대답하기가 어려워. 근데 더 나쁜 게 뭐냐면 면접관들이 이미 뽑을 사람을 정해둔 거야. 그 대답 때문에 나를 뽑고 얘를 뽑고 이러진 않아. 정말 신박하면은 봐주긴 하겠지. 음. 근데 되게 애매하다. 이 사람을 비하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맞아. 나만 잘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적절하게 좀 선을 타면서 해야겠네요. 맞아. 너무 겸손해도 좀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나름 스포티비에서 이제 좋은 LTO죠. 그렇게 캐스터를 했다가 쭉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뭐 상관이 없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좀 질투를 별로 안 해요. 질투가 없어. 늘 늘 1티어였기 친구한테도 때문에. 없어요? 늘 1티어였기 때문에. 아니 늘 1티어는 아니었어요. 여자친구한테는 질투 개 많아요 이 사람. 저는 장난 아니죠. 소유욕 왕. 아 소유욕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집착은 아니야. 왜 카톡 안 봐? 그리고 왜 내 전화 안 받아? 어디야? 아니, 지금 뭐해? 10분 지났어. 영상 통화 걸고. 자고 일어나서 전화 안 사진 받았으면 찍어 부재중 57통.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예. 자 다음 주제가 아, 근데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 얘기. 손흥민이 확실히 이번 경기도 그렇고 네.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폼이 지금 경기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토트넘의 문제인 밑에서부터 달리고 오는 거 너무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폼은 좋아졌는데 결국 그러니까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슈팅을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손흥민 선수의 폼은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연계 플레이에서 앞부분에 있는 연계 플레이를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금 토트넘이 아직도 변화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그 쿨 컨디션도 안 좋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이 계속 내려와서 끌고 올라가고 드리블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슈팅할 선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한 번 더 패스해서 받아야 되는데 뭔가 좀 마지막에 애매하게- 아쉬운 거지, 네, 계속. 마지막에 계속 아쉬운? 사실 이제 맨시티 잡긴 잡았는데 아직은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그 케인 골 터지기 전에도 빌드업 실수 나오다가 그러다가 분위기 전환돼서 케인 골 나온 게 이제 이기는 이유가 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맨시티가 실수해서 토트넘이 그걸 잡고 넣었다랑 토트넘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실수에 맞아. 나갔고 그래서 상관관계가. 거기서 토트넘이 이걸 잡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점을 차치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 토트넘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 지금 손흥민 선수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저도 정돈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맨시티점이 저는 아주 좋은 기점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토트넘도 토트넘이지만 어제 맨시티 이겨서 좋지만 사실 맨시티 경기도 좀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어제 에메르송이 잘한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맨시티의 레프트백이 너무 약해 보였던 것도 같고 그리고 홀란드가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홀란드가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서 혹시 다른 분들은 맨시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홀란드가 잘 안 보이는 거는 저는 그거를 봤어요. 덕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59분에 맞아. 들어왔는데 후반에서. 내가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덕배의 키패스가 최다 키패스인 거예요. 59에 들어왔는데 맨시티에 너무 놀란 거야. 근데 덕배가 사실 폼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전성기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덕배의 이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도 맨시티의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제 왜 덕배가 선발이 아니었어? 요즘에 좀 번갈아 가면서 패배 그러더라고요. 생각인 것 같아. 그 리그 토트넘 첫 번째 맞대결 때도 덕배가 선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똑같은 전술로 훌리안 알바레스 쓰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팬분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훌리안이 그리고 툴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톱도 되는데 윙도 되고 그리고 한 칸 내려서 우측 메잘라로도 기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사실 펩 좀 변태 같습니다. 너무 투머치 띵킹. 맞아. 그래. 투머치 띵킹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꼬아서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가위 낼까 보낼까 이거 뭐야 바위 이게 바위지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바위고 이런 거 낼까 막 고민하다가 이런 느낌.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이런 거 기회였던 나가는 것 같아요. 거. 왜냐면 네. 남들은 어차피 가진 자원이 한 손이라 그냥 가위바위보 맞아요. 하는데 패 혼자 하나 가진 빼기를 자원이. 야 이거 너무 같다. 하나 빼기가 그러니까 너무 어. 복잡한 거지. 그리고 제가 느끼는 맨시티는 저도 좀 뭐 경쟁 상대라 보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미리 말했어. 경쟁 상대라 보는 건 아저씨 아니에요. 입꼬리가 약간 귀에 걸려가지고 그냥 진짜 이거 이렇게 아닌데. 경쟁이 이렇게 하는 거 의도해서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맨시티랑 지금 광민선 정말 불편하거든요. 보고 저런 말을 할 날도 오네. 제가 하늘색 좋아해요. 그래서 보는데 하늘색. 네, 여튼 보는데 그냥 선수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특정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그러니까 홀란드의 팀으로 되기에는 맨시티가 너무 각자의 개성도 강한데 맞아. 근데 덕배가 이제 들어오냐 마냐에 따라서 너무 팀이 달라지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문제가 아직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맨시티가 뒷공간을 너무 마련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생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두 팀이 또 어떻게 다른 팀을 만나면은 어떻게 플레이를 맞아. 할지는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덕배 들어오기 전에 한 골 넣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케인은 찐이다. 괜히 짱짱맨이야. 자, 아스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맨시티도 졌고 아스날도 졌기 때문에 승점 차는 유지되는 상황이고 사실 뭐 앞서 이제 이수도 경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간략하게 좀 평가를 내렸고 조르지뉴 영입과 조신. 예, 그 와우. 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조신.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영입에 대해서 그리고 조르지뉴가 실제로 이제 뭐 선발로 출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교체 출전했죠. 교체로 출전했던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어땠나요? 뭐 아스날 팬분들이야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토트넘 팬과 맨유 팬의 아내의 시선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때요? 좋죠. 진짜요? 어쨌든 데려가면 어때요? 좋죠. 첼시에서 조르지뉴가 좀 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조르지뉴고 그리고 솔직히 조르지뉴가 압박이 들어오면은 좀 못하는 편이지만 공간만 있으면은 좀 많이 활개치는 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백업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르테타를 좀 믿어보는 것도 좋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르지뉴 형. 저는 사실 조르지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뭔가 일단 정이 안 가는. 개인의 인상? 선호도가 근데 저도 좀 의외긴 했는데 뭔가 아르테타가 확실히 생각이 있어서 데려가겠지? 그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루네 감독 따라서 맞아. 네. 아르테타 픽
뭐 그러니까 믿어보지. 이런 약간 제가 물어본 탑팀 이유가 팬들이. 탑팀 팬들은 오히려 다 잘 쓰겠지, 아르테타 잘 쓰겠지, 그냥 이렇게 진짜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아, 아니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거 있어요. 펩 클럽의 시대보다 이제는 아르테타와 테나의 시대다. 뭐 그쵸. 이런 얘기 맞아, 많단 맞아. 근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맞아요. 어쨌든 뭐 팀 자체가 일단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르지뉴의 영입은 저는 그렇게 반갑진 않다. 아스널의 목표는 높다. 아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 어쨌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목표가 그렇게 높다고 했는데 조르지뉴면 좀 아쉬운 게 아닌가. 둘은 지금 조르진 영입에 대해서. 첼시 팬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아스날의 사정이 급한 건 알지만 시간이 지나서 평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영입이 아닐까. 조르지뉴가 쓰면 쓸수록 단점이 좀 드러날. 근데 급하게 산 것 그래요? 같아요. 이제 많이 좀 계속 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백업으로는 솔직히 나쁜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스날 축구에 되게 경쟁력 있고 좋은 미드필더라는 생각은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조르지뉴의 영입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첼시 팬 후배, 친한 후배가 있는데 걔가 조르지뉴 진짜 좋아했어요. 유니폼 살 정도로. 근데 조르지뉴 유니폼을 어느 순간 갑자기 진짜 깡총 PK 원투를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 와서 너무 아쉽다. 누나 조르지뉴 아스날 갔더라. 우리 진짜 살아있는 역사인데 이러면서 갑자기 역사는 역사. 아쉬운 척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 순간 딱 느꼈어요.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쵸. 현영 분도 첼시 팬 맞아, 아니에요? 현영 언니도 어. 이번에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역시 조르지뉴 돈 때문에. 벌으시는 분이야. 전화 와가지고 이수야 조르지뉴 잘 받았어? 이러는데 이게 웃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웃음이 웃음이 느껴지는 말이 너무 웃으면서 웃기다. 말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 기분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아니 기분은 안 좋은데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느껴지는 느낌? 다 악마들, 약간 악마들. 그 스탠스가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쪽 말도 들어봐야 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첼시 팬으로서. 아주 좋은 영입이죠. 조르지뉴. 이거 봐 이런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진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아스날이 엔조를 데려올 겁니까? 이 종류가 그런데 사실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니,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딱 보고 만약에 지금 어쨌든 파티가 빠졌을 때 나올 선수가 있어요. 로콘가 쓸 거예요? 그 자리? 로콩가보단 낫죠. 그래. 로콩가보단 아유, 조신이 나아요. 로콩가랑 조신은 솔직히 조신 우리가 비교 희한하지만 불가지. 비교 불가야. 이거 불가죠.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로콘가 쓸 겁니까? 아니죠. 조신 써야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콘가를 안 쓸 거면 어쨌든 영입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진짜 더 냉정하게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 못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잘했어. 아니, 괜찮았고 로콩가 나왔으면 더 난리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파티가 만약에 파티가 부상이 또 없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많죠. 부상으로 빠지거나 경고수로 빠져.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로콘가 안 돼. 안 되는 거 다 알아. 이미 너무 오랜 기간 증명이 됐어. 그러면 매물이 누가 있느냐는 거. 다음 나비캐릭터. 이적 시장까지 또 보강이 되면 또 좋은 영입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주전으로 쓸 게 아니면 괜찮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근데 맞아.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그 경기 뛴 거는 이게-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그냥 그 정도 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희화하지만 그냥 정말 백업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리고 막 엄청 비싸지도 않고 근데 지금 아스날의 순위와 아스날이 갖고 있는 어쨌든 팀 컬러나 아스날의 평균 연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최고의 영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면 받는데 약간 굳이 더 좋은 선수들 찾으면 좋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덕연 해설위원님 말로는 편하게 하세요. 직감이 당연하네. 너무 늦게 아저씨. 로딩됐어요. 대면대면에서 덕연님 말로는 그러니까 보기에는 확실히 첼시 팬이 누구보다 조르지뉴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첼시 팬들이 조르지뉴에 대해서 이제 좀 물론 제가 모두를 대변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 조르지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삼선에 캉테 이런 애들 부상이 너무 많아요. 못 나와. 근데 조르지뉴 안 다쳐. 얘는 철강왕이야. 얘가 계속 주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좋은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팀을 풀어줘야 되는데 돌고 돌아 다시 조심 이렇게 되니까 그럼 맨날 했던 거 똑같거든요. 그럼 백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아니 백업은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냥 나쁘지 않은 거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물론 로콩가 생각을 하면 박수가 나오지만 그냥 진짜 우승 경쟁을 한다는 팀에서의 영입으로는 좀 아쉬워. 왜냐면 진짜 파티가 빠져버리면 주전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 조르지뉴는 모든 우승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걸로 데려왔나? 챔피언스리그 그런 걸수 우승. 있어. 그 DNA. 리그 우승을 목격하라. DNA. 단일로
이정현처럼. 목격자야. 그래. 근데 그런 우승을 사람이 목격하라. 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라카에서도 막 이렇게 그치, 하고 그런 그것도 있을 너네 수 그 있겠다. 느낌 알아? 말하면서 또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기대가 높아서 좀 아쉬운 거지. 그냥 예전에 뭐 그런 상황이었으면 잘 받았겠죠. 각자의 입장에서의 그 시선이 그쵸. 더 그치. 좋은 선수를 원하고 그치. 좀 더 젊고 더 좋고 좀 진짜 나중에 혹시나 대팔더라도 대팔 수 있는 좀 좋은 선수 그런 선수를 원하는 거고 우리 팀 입장에서는. 근데 함께 이제 우승을 이제 하게 되면 더 대파시기가 더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아니, 진짜 우승 아니죠. 청구서가 되는 거죠. 조르지뉴가 나이도 있고 한데 엄청 좋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르지뉴 지금 아스날 와서 막 좀 폼이 올라와요. 그렇다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이유는 남기고 엄청난 돈으로 전 대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냉정하게. 아니 저도 그렇게는 안 봐요. 어쨌든 백업으로서 저는 괜찮다는 거지. 아스날에서 만약에 조르지뉴 주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애매하죠. 네, 첼시 때랑 똑같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첼시 팬들한테 제가 느낀 느낌은 조르지뉴 약간 애증의 대상이더라고요. 맞지. 근데 아스날 팬 느낌으로도 이번에 왔을 때 그냥 백업으로 뭐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좋은 선수가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게끔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오자마자 애증이 된 사나이 조신. 진짜 그의 이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으로서. 자, 이렇게 아스날 그리고 조르지뉴 이야기 마무리 해보고요. 한 주의 키워드 정리 저희가 두 명의 한국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리버풀 상대로 이제 자책골을 유도를 했는데 이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고 땅을 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월드컵 때 폼 좋았고 로페테기 감독도 믿음을 보여줘서 좀 기대가 되고 본인 스스로도 좀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부상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그쵸. 일단은 본인이 막 그 햄스트링 통증 느끼고 엄청 그 아쉬워하는 제스처를 막 맞아. 취하는데 몰입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또 월드컵 때도 비슷한 부위에 햄스트링 부상을 형철 또 당했었던 채로 왔으니까. 황희찬 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동갑내기인데 또 약간 그런 또 동갑이시나. 동갑이구나. 마음의 동질감이 좀 있죠. 네. 손흥민 동갑. 손흥민, 황의조, 이재성, 구이 많은데. 구이, 구육이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많죠. 김민재. 서로 모르는 친구들. 누나 호날두랑 동갑이에요? 와, 고트네. 고트시네요, 고트. 박시. 지훈주. 근데 이거 얼마나 쳐야 돼? 아직은 아직 안 나왔어요. 햄스트링이라 네. 좀 불안하긴 근데 일단 기본 2주 정도는 깔고 가야 돼. 한참 잘 나갈 때 또 좀 계속 연속 선발이었는데. 근데 황희찬 선수가 항상 그런 편이어서 맞아. 좀 그래서 부상이 더 많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팬들은 황희찬을 알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포텐이 있는 선수인지도 너무 잘 알고. 근데 포텐을 터트리려고 할 때마다 부상을 당하니까 이게 다들 엄마 마음이 돼가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지. 본인은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노력하는지가. 몸 관리 진짜 열심히 하는. 부모님들 세대들이 나 혼자 산다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보면서 황희찬 선수 너무 저런 아들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부상당했던 소식 들으면 아마 전 국민들이 대체 우리랑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이거 나 혼자 산다 보고 생각난 건데 이거 곽정수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보니까. 그 이런 거를 안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 이거 봐요가 이런 거에 파워 슈팅. 이거 대표님 두 분은 지금 저 많이 혼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입장 보라고 안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잠을 한 몇 시간 못 잤어요. 이런 거에 이거, 파워 슈팅. 박정수. 그 나 혼자 산다에서도 그 패드로 유튜브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예능 우리 거 같은 보나요? 것도 보고. 슈퍼로브 보는 거 같은 나왔습니다. 것도 보고. 아. 100%예요. 곽정순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뭡니까? 본인 얘기하니까. 근데 곽정순만 안 보는 거 아니야 이 스타일에서? 광민선 돌려야겠다. 난 모르지도 않아 우리.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황희찬 선수 별명이 황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스프린트도 많이 하고 몸싸움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상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포지션적으로도. 플레이 스타일 아무래도 어. 좀 저돌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황희찬 선수 몸 상태 큰 이상 없길 바라고. 기회를 빕니다. 빠른 기회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황씨죠. 황의조 선수는 특히나 이제 깜짝 놀랐어요. FC 서울로 장수홍 씨 18대 손. K리그 6년 만에 복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개월 임대 영입. 예. 황의조 선수 사실 월드컵 때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그 이적
또 좀 늦어진 것도 있었고 저희가 월드컵 얘기할 때 조규성 선수가 폼이 올라와도 그래도 황의조가 선발이고 조규성이 백업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월드컵 때 사실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도 이번에 절치부심하면서 한국에 돌아온 것 같은데 황의조 선수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면 또 이게 어쨌든 산업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해외에서 한국 K리그 왔을 때 한국 선수들이 딱 터졌을 때 잘하면 진짜 이 시장에 활기가 돌잖아요. 처음에 기성용 선수도 그랬고, 그렇지. 그리고 뭐 구자철 선수도 마지막에 갑자기 활약을 엄청 하셔가지고 마지막 경기 때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제주 마지막에 이겼잖아. 그러니까 울산. 엄청 울산을 좋아하고 껴놓고.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스타잖아요, 사실. 뭐 비록 월드컵 때 좀 평상시 폼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올림피아코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못 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는 우리한테 우승을 안겨줬던 사람이고 그래 면제 몇 대단한 명이 선수, 됐냐 그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선수니까 뭔가 요즘에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괜히 과거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뭔가 저평가 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저는-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이유 약간 비슷한 게 한국 분데스리가에서 올해 있었던 이제 구자철 선수나 뭐 이제 지동원 선수 폼 안 좋았을 때 좀 안 좋은 글들도 많이 봤을 때 좀 가슴 아픈 게 그냥 해외에서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선수들 보면은 늘 얼마나 응원하고 힘든데요. 싶긴 해요, 사실. 어쨌든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유럽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이렇게 폼이 떨어진 이유는 많이 실전 감각을 못 찾았기 때문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어쨌든 주전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기회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생긴 거니까 실전 감각 올리면 다시 황의조 선수의 본 모습을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익수날이란다. 익수날? 익수날은 뭐? 익수쌤, 익수쌤 익수쌤 같이 익수날한다. 성남에서 네, 또 이렇게 또 스승님이셨고 그쵸. 사형 설명서를 갖고 있을 테니 네. 그런 느낌이죠. 그 왜 있잖아요. 김기동 저는 제일 훔쳐보고 싶은 게 김기동 감독님의 노트란 노트와 말이에요. 김기동의 전설 노트. 그러니까 그쵸, 제일 그쵸. 훔쳐보고 싶은데 어떻게 짤까봐. 그럼 과연 또 이제 익수볼은 과연 익수쌤이 있을까? 익수볼이 과연 황의조 어떻게 쓸까? 이거 너무 궁금하긴 해요. 다시 만난 약간 맞아. 상봉한 부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나는 그게 되게 심했을 것 같아. 말한 것처럼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기회를 못 받는 거라는 거에 대한 좌절감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지. 매 경기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라는 게 되게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못 보여준다는 그 본인만의 뭔가 힘듦이 가득 차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6개월의 시간이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잘 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선수는 절실을 할 거고 FC 서울한테도 엄청난 또 이득이 될 거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여준다면 본인한테도 좋고 서로 이 K리그 산업에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 서울에 유독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일단 황인 보고 탓인가? 왔어. 지동원. 지동원. 그래서 그 오피셜 영상이 제가 알기로 황희 인범아 선수한테 뭐 잘 맞죠? 도착했어 막 이러잖아요. 민선 씨는 근데 있나요? 제 생각에는 네. 아, 황의조 라이벌이네. 선수와 서울의 목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은 무조건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가는 거. 또 나상호 선수인가? 황의조 선수한테 뭐 6개월 있는 동안 두 자릿수 꼭 득점해주고 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익수쌤이 오히려 황의조에게 많이 맞춰서 아예 좀 서울 스쿼드를 좀 잡아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또 황의조 입장에서는 유럽에 다시 나가기 위해서 K리그에서 더 잘 본인을 보여주려고 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서울이랑 얘기가 됐을 거고 황의조 본인도 더 많은 기회와 응원을 받을 걸 알아서 K리그를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무조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K리그가 저는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이 돼요. 자, 황희찬 선수, 황인조 선수 모두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3주도 안 남았거든요, 개막까지. 황인조 선수 K리그 구장에서 또 좋은 활약 보여주기를 많은 팬들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상 토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클럽 경질해야 된다 vs 해준 게 얼만데, 킹준기 간만데 과연 어떤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좀 앞선 상황을 말씀드리냐는 2015년 한 10월쯤 됐죠? 예, 그쯤에 네. 왔었죠. 토트넘전 앞두고. 네, 그래서 이제 7, 8년간 리버풀을 이끌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달성을 했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달성했었고 흔히 클롭이 정말 전성시대를 리버풀과 함께 열어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많은 리버풀 팬들에게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근데 올 시즌은 지금 울버햄튼에게 최근 3대0으로 지기도 했었고 최근 7경기 성적도 1승 2무 4패를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컵대회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에서 사실 인터뷰도 리버풀 팬들을 좀 가슴 아프게 했던 좀 아 미쳤나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야
벵거는 1000번째 경기 때 6대 0으로 졌는데 나는 안 져서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 그거 팩트가 틀렸어요. 그 아스날에서 1000번째 경기거든요. 본인 통산 1000번째가 아니라 그 괜히 가만히 있던 아스날 팬이 얻어맞췄네. 하여튼 이게 한마디 농담조로 한 붙여봤습니다. 말이라고 하는데 굳이 다른 팀의 다른 감독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감독 인터뷰나 이런 거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리 어조라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기사로 많이 텍스트로 하니까. 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오해 소지가 되게 많기 남의 때문에 말을 안 남녀도 카톡으로 싸우면 더 싸운다? 맞아. 감정을 모르니까. 감정을 모르니까 내가 뭐 그랬잖아 이렇게 느낌표 주면은 그게 그랬잖아 이런 건지 아니면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그랬잖아 막 이런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 자, 우리 네 분은 형철이는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 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동행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클롭 감독도 이 스쿼드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다고 저는 보긴 힘들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 구단이 뭐 완전히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경질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로저스가 건재한데 투엘이 잘렸다? 약간 이 느낌이 있었잖아요. 로저스는 여전히 저는 그래서 클롭 경질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킹윤계 간만데 원조는 벵거였죠. 벵거도 사실 벵거 반영이 아웃 상황이 현상이 비슷해요. 엄청 많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엄청 갈렸고 뭐 경질파 아니면 뭐 남아야 된다.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감히 그래. 막 그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근데 UFC 경기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위에서 벵거 벵거 아웃이 오마하면 다 벵거 아웃이었어요. 어. 진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했던 팬들도 욕을 먹고 아니 왜? 그러면 해준 게 얼마라고 해서 계속 가야 되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사실 경질은 좀 그렇고 그냥 시즌 끝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게 좀 서로에게 좋지 계약 않을까. 만기. 네. 아니면 뭐 컵대회라도 하나 들거나 아니면 좀 챔스라도 가거나 그러니까 무슨 작은 업적이라도 하나 하고 아름다운 이별하면 좋겠지만 정말 최소한 어쨌든 시즌 끝까지 가는 그림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리버풀도 저는 살짝 이게 또 남의 팀이라 그런지 해준 게 얼마인데가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언제까지죠? 계약을 이번 얼마 전에 재계약을 해서 지난 시즌에 네. 재계약했어요. 거의 그 저는 이번 시즌까지 딱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덕현 오빠 말 좀 공감을 하는 게 스쿼드에 책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가 좀 큰 것 같아요. 세대 교체에 전 책임이 크다고 봐요. 예. 오히려 뭐 사이클을 잘 못 돌렸다. 못 돌렸다? 그러니까 선수한테 정이 많은 건지 아니면 왜 그 그런지 얘기도 잘 하더라고요.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뚝심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원래 축구가 항상 결과론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의리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정말 빠른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유사해요. 도르트문트의 그 마지막과.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막 팬들도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냥 이번 시즌까지 좀 최대한 열심히 잘해서 그럼 좀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형철을 보고 너무 좀 웃겼던 게 이렇게 막 덕현 오빠가 말하고 이수가 말할 때마다 약간 형철이가 극 공감하거나 갸우뚱하거나 그게 너무 보여가지고 이 반응이 재밌는 것 같아요. 형철이의 마음속을 다 느낄 수 있었어. 리버풀 아유. 팬이니까 해설할 때 그 직캠 하나 둬도 재밌겠다. 울버햄튼전 그게 보셨죠? 뭔지 아세요? 자기 팀이 지고 있어요. 근데 해설위원들은 더 텐션이 높아져요. 근데 맞아. 개인적으로 뭐 클럽이고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임영철이라는 사람 자체를 진짜 존경하게 됐습니다. 프로예요, 진짜 형철이. 프로예요. 형철이- 저는 진짜 찐으로 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울버햄튼이 억텐이라고 하죠, 억텐. 그 경기 리버풀 경기 졌을 때 나랑 가서 한 번 했을 때였나? 대범 쓰레기통 바로 버리고 갔어. 맞아요. 네, 솔직히 그 경기로만 따졌을 때 저는 더 존경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방송인들의 비애가 나도 리포팅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순랑이랑 연애할 때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막 일주일에 2-3번씩 싸웠어요. 뭐 때문에요? 좀 성격이 안 맞았어요, 둘이. 그리고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싸웠는데 막 그래 헤어져! 막 이러고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갔어. 그 다음에 나는 리포팅을 해야 돼. 막 리포팅을 막 웃으면서 해. 그러면 문자가 와.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너는 지금 진짜 너는 지금 그렇게 그러냐?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와. 아니, 얘인데 어떡해. 더 화가 나. 내 일을 이해 못하는 게 더 화가 나서 더 그래도 싸우고. 모니터링은 하네. 모니터링은 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인들이 어쩔 수 없어. 자기 감정은 숨긴 채. 그럼 더 여러분들 하이 텐션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맞아, 근데 그런 경우 좀 있어. 어, 많아요. 네. 극공감이지. 네베스 어, 나 골대 업장이 이번에 무너졌지. 월드컵 때 카타르 가서 리포팅 라이브로
했잖아요. 근데 막 선발 라인업 나오고 나는 막 너무 초조하고 막 하는데 시민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또 라이브니까 누가 골 넣을 것 같으세요? 했는데 갑자기 권창훈이요 이런 거예요. 알고 말한 건지 모르고 말한 건지. 그래서 제가 네, 꼭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순간 뭐 우리가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해서 네, 꼭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얼굴이 들었겠다. 확 뜨거워지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여기부터 오열 올라오고.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야, 이젠 즐겨야 돼. 그런 건. 쉽지 않아. 근데 방금까지 이수가. 힘들었다. 언니의 마음으로. 너는 웃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다. 둘은 경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스쿼드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기록을 말해보면 최근 2시즌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을 봤을 때 122경기를 치른 첼시가 있고 그 다음에 117경기를 치른 리버풀이에요. 그래요? 2021 시즌 리버풀 부상자가 54명이고 첼시 부상자가 97명이에요. 진짜 진짜 많다. 장난 아니죠. 도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많이 쓰면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쇠퇴기가 오고 그게 사람 몸도 그렇지만 그 어떤 단체도 그렇고 뭐 어떤 리그도 그렇고 그 라리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다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게 주기가 있는데 지금 첼시와 리버풀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길목에 있고 내가 볼 때 클롭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패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무리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내 머릿속으로 짜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지금 대혼란의 시기가 온 것 같은 약간 느낌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피치 밑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서 있는 모습이라던가 웃고만 있다던가 아니면 기사를 했는데 저 기자가 하는 말이 너무 얄밉게 느껴진다거나 막 그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1등에 지금 뭔가 안에서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깨진 것 같아요. 클롭이랑 리버풀이라는 팀 자체가 깨졌는데 지금 그렇다고 클롭에게 모든 걸 다 놓고 책임을 묻고서 경질한다고 해서 뭐 그럼 리버풀이 살아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저 영국 갔을 때 제가 리버풀 팬들 상대로 컨텐츠를 찍었었어요. 약간 그 VS 게임처럼 그 양자택일. 근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감독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한 50명 정도? 50팀. 그러니까 좀 거기 한 4명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클롭은 우리한테 와서 진짜 다 해준 사람이야. 우리 챔스도 어쨌든 우승했지만 리그 우승에 대한 염원이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리버풀 팬들은. 우리 그거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우리 거 이뤄준 사람이야. 우리 진짜 힘든 스쿼드였는데 클롭이 와서 다 바꿔줬어. 이런 뭔가 존경심과 막 애정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벵거 같은 느낌인가 싶기도 해요. 아니 벵거 때 어땠어요? 난 아웃파는 아니었어요. 아웃파는 아니었다. 아름다운 이별. 그냥 계약 끝나고. 왜냐면 또 챔스는 또 꾸준히 가줬고 그리고 뭔가 간간이 뭔가 약간 포인트들이 조금 있었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네. 저도 근데 제 생각이 있었는데 앞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경질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히 제가 응원하는 팀은 감독 교체가 최근에 잦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준 게 얼만데는 사실 100% 공감을 못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클롭이 나갔을 때 새로운 감독을 데려온다고 지금 선수도 그대로 구단주도 당연히 그대로일 텐데 리버풀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형철이도 왠지 해준 게 얼만데일 것 같아요. 자, 마무리 한번 경질판 것 지어보죠. 같은데. 반응이 이명철은 계속 어떻게 그랬어요. 생각합니까? 아니야, 궁금해. 경질판은 아닐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안 한다가 맞아요. 네. 이유는요? 근데 사실 솔직히 지금 중계하는 입장에서 진짜 매주마다 거의 리버풀 경기를 들어가는데 한계가 좀 오고 있거든요, 진짜. 네, 이러다가 진짜 역대급 방송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와 약간 좀 게이지가 막 차요. 열받아. 그러니까 하나. 근데 경질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한 아직 인간적인 끌림과 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줘야 된다고 봐요. 다른 감독 내치듯이 클롭 감독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리버풀이라면. 이거는 좀 공감 많이 돼요. 다른 일반 감독 보듯이 클롭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대를 안 해요. 이후에 달라질 거라고. 구단도 중심을 잡아줄 만한 구단 수뇌부가 아니고 클롭도 감독 커리어에서 단 한 번도 자기 팀을 리빌딩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좀 망쳐놓은 팀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최고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자기가 만든 팀을 다시 새로 바꾼 거를 한 번도 아직까지 없지.
못 해본 감독이라 그래서 아까 순주님 말씀처럼 약간 그 자기 시선에서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극적인 반등은 좀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누구나 생각하는 클럽이 명장인 건 확실해요. 그건 명장이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와서 리버풀, 지금의 리버풀을 뭔가 다시 세운다라는 거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진 않지만 사실 시메오네도 그게 길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틀레티코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챔스 결승 2번을 물론 우승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오다 결국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간 과정을 리버풀은 극복을 해내느냐 이게 과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클럽 감독이 곽정순을 본다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뷰에서 신경질 좀 그만 내고 그 시간에 곽정순 보고 심리적인 힐링을 얻으면서 약간 본인한테 리프레시가 필요한 때인 것 같거든요. 자막을 달아야겠네요. 영어 자막. 독일어 자막이라. 좀 해주세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독일어 하시는 이히리베디히. 독일어 하시다고 뭐라고요? 사랑한다. 이히리베디히. 그 말잖아, 리버풀 팬들이 이히리베디히 한다. 맞잖아요. 아 그게 그 사랑이란 뜻이에요? 네, 사랑해. 이러신 줄 알고. 아니 사랑이란 뜻이. 뭔지 이러고 있었네. 리버풀도 최소한 아스날이 이제 벵거 감독님 보냈던 것처럼 메르시 아르센 이런 것처럼 당캐 클럽 뭐 이런 거 뭐 해주고 시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림을 보고 싶네요. 나는 근데 솔직히 클럽 감독님 보면은 한 달이라도 뭔가 휴식을 줘야지만 이 멘탈이 회복이 될 그럴 것 수 있죠. 같다는 그럴 것 생각이. 같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직면한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저도 육아하다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생겨서 너무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클럽 감독 이거 보면서 힐링하라고 네. 했잖아요. 뭐 설거지 하실 때나 이제 집안일 하시면서 이제 저희 거 이제 긴 영상들 틀어두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힐링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4화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5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